사약을 받으시옵소서. 내관의 목소리가 취선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 앞에 흰 사발이 놓입니다. 장희빈의 손이 떨립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차가운 마루에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그녀는 사발을 들어 올립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 권력, 배신, 그리고 복수.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그녀의 몸이 경련합니다. 나인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장희빈의 숨이 끊어집니다.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숙종 8년 봄, 창덕궁 후원에는 복숭아꽃이 만개했습니다. 연못가를 따라 걷던 젊은 숙종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한 궁녀에게 고정됩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올린 여인 장씨. 그녀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비추고 숙종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숙종의 목소리에 장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입니다. 소녀 장씨라 하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숙종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장씨는 역관의 딸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상이 천민 출신이라는 소문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했습니다. 명문가 출신 궁녀들의 곁에 서기엔 그녀의 출신은 너무나 미천했으니까요. 하지만 왕의 눈에 띈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숙종은 그날 이후 자주 후원을 찾았고 장씨와 마주칠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에 대한 이야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장씨는 영리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때로는 왕조차 생각하지 못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과인이 이토록 마음이 통하는 이를 만날 줄 몰랐노라. 숙종의 고백에 장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녀 같은 천한 것을 천하지 않소. 그대는 과인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요. 석 달이 지나자 장씨는 소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후궁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날 밤 대전에서는 촛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궁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현왕 후 민씨는 창문 너머로 대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여흥 민씨 집안의 딸로 왕비가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단정한 얼굴, 온화한 성품, 높은 교양. 왕비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만 빼고는. 마마, 약을 드시옵소서. 상궁이 따뜻한 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인현왕 후는 쓴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 약을 마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하지만 뱃속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중전이 후사를 잊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데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서라도 후궁을 더 들이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서인 대신들조차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현왕 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서인 대신들마저 은근히 자신을 압박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장소희의 세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녀의 처소에는 날마다 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에게 잘 보이는 것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소희마마께서는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전하의 총애가 하늘을 찌르시니 곧
원자를 낳으실 게 분명하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장소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장소희는 숙종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전하, 소녀가 꿈을 꾸었사옵니다. 무슨 꿈이오? 용이 하늘로 오르는 꿈이옵니다. 그 용이 소녀의 품으로 들어오더이다. 숙종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길몽이요. 그대가 과인에게 옥동자를 선물할 징조가 아니겠소? 장소희는 숙종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왕비, 나는 왕비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중궁전에서는 인현왕후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석 달 후 장소희가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인에게 드디어 자식이 생기는구나. 그는 즉시 어이들을 총동원해 장소희를 돌보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가고 밤마다 그녀의 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후궁이 임신을 하면 왕비의 입지는 더욱 약해지는 법입니다. 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실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던데. 인현왕후는 표면적으로는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소희가 원자를 잉태했다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로소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궁이 왕후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면 인현왕후는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울면 안 됩니다. 왕비는 언제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나는 왜 왕의 사랑을 잃었는가? 데뷔전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데뷔는 후사가 생긴다는 사실에는 기뻐했지만 그것이 천민 출신 후궁의 소생이라는 점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허나 후궁의 자식이 아니냐? 중정께서 아들을 낳으셔야 하는 것이거늘. 데뷔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왕실에 후사가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궁궐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의녀들이 밤낮으로 대기했고 산파들이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장소희의 처소 주변에는 금줄이 쳐졌고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밤중 장소희의 비명소리가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진통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숙종은 처소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전하, 들어가 계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남았사옵니다. 내관이 말했지만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은 여기서 기다리겠노라.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에에, 으에에.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산파가 황급히 밖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전하. 옥동자를 낳으셨사옵니다. 숙종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들이라 하였느냐? 과인에게 아들이 생겼단 말이냐?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소희는 땀에 젖은 얼굴로 누워 있었고 의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과인의 아들이구나. 과인의 아들. 숙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소희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전하께 아들을 드렸사옵니다. 그대는 과인에게 천하를 선물했소. 정말 고맙소. 아기는 원자로 책봉되었고 장소희는 희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후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책봉식 날
장희빈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과거 그녀를 무시하던 궁녀들, 천민 출신이라며 수군거리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장희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왕비의 자리는 곧 내 것이 될 것이다. 중궁전에서는 인현왕후가 원자 탄생을 축하하는 연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장희빈에게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희빈, 축하하오. 원자를 건강히 낳았으니 대단하오. 장희빈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마마의 은혜이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홀로 남은 인현왕후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상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상심하지 말라니. 어찌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인현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왕비이건만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이제 저 여인의 아들이 세자가 될 것이 아니냐? 마마, 나는 이제 무엇이란 말이냐? 이름뿐인 왕비가 아니냐? 그날 밤 중궁전에서는 왕후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서인 대신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의정 남구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민 출신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 전하께서 원자를 매우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소? 지금 막지 않으면 저 여인이 왕비가 될 것이요. 그리 되면 조정이 무너지요. 대신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과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잠든 원자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왕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야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원자가 돌을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은밀히 사람을 궁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부른 사람은 무당 김계시였습니다. 한양에서 신내림이 정확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한밤중 김계시는 궁녀 복장으로 위장해 장희빈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장희빈은 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김계시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왕후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장희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김계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사옵니다, 마마. 허나 위험한 일이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김계시는 보따리에서 허수아비와 붉은 천, 그리고 긴 바늘들을 꺼냈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생년월일과 사주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김계시는 그 종이를 허수아비에 붙이고 붉은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이 허수아비에 바늘을 꽂으시옵소서. 그러면 왕후마마의 기운이 점점 약해질 것이옵니다. 김계시의 목소리는 으스스했습니다. 장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허수아비의 가슴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죽어라. 내가 사라져야 내가 왕비가 된다. 바늘을 꽂을 때마다 장희빈은 주문처럼 이마를 되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궁전에서 인현왕후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마, 마마. 상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현왕후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맥을 짚어보니 매우 약하시구나. 병명을 알 수 있겠느냐? 대비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소신이 보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시는 듯 하옵니다. 어이의 대답에 대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목졸라 죽이려 했습니다. 왕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 인현왕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숙종은 왕후의 병을 걱정하며 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내 장희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병든 왕후보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후궁이 더 편안했던 것입니다. 서인 대신 미남은 왕후의 병이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신복을 궁궐에 심어 장희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희빈의 측근 나인이 빨래를 하다가 실수로 보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자기가 풀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허수아비, 바늘, 붉은 천. 그것을 본 다른 궁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모르겠사옵니다. 나인은 황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희빈마마께서 왕후마마를 저주하고 계신다던데? 그래서 왕후마마께서 병이 드신 게 아니겠느냐?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조정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오. 후궁이 왕후를 저주했다니. 즉시 조사해야 하오. 대신들의 목소리가 정각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인 대신들은 장희빈을 옹호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함부로 의심하시오? 궁녀들의 헛소문일 뿐이요. 희빈마마께서는 전하의 총애를 받으시는 분이시오. 이는 희빈마마를 모함하려는 음모요. 조정은 서인과 남인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상소가 빗발쳤고 대신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숙종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경들은 과인을 괴롭히려 드는 것이냐? 숙종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장희빈은 숙종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억울하옵니다. 소첩이 어찌 감히 왕후마마를 저주하겠사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믿소.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숙종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인현왕후는 병석에 누워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희빈의 소행이 분명하옵니다. 어찌 가만히 계시옵니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괜히 나서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하오나,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구나. 왕후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자 장희빈은 다시 허수아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소문이 났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조심하며 저주를 계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내가 사라진다. 바늘이 허수아비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숙종 15년 여름, 장마가 한 달째 이어지며 궁궐 전체가 습기로 축축했습니다. 그 무렵 서인 대신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영의정 남구만을 비롯한 30명의 대신이 이름을 올린 상소였습니다. 희빈 장씨의 저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시옵소서. 왕후마마의 병이 부자연스러우니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하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숙종은 어자에서 상소를 내던지며 노호했습니다.
경들은 과인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모함하려 드는 것이냐? 증거도 없이 어찌 함부로 의심하느냐? 전하, 소신들은 종묘사직을 위해 아뢰는 것이옵니다. 닥쳐라.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노라. 하지만 숙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장희빈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장희빈을 필사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서인들이 희빈마마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전하의 총애를 시기하여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옵니다. 남인 영수 목내선이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양분되어 매일같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상소가 끊이지 않았고 대신들 사이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침전으로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정말 억울하옵니다. 소첩이 왕후마마를 저주할 이유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녀는 숙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소첩은 그저 전하를 사랑할 뿐이옵니다. 원자를 건강히 키우는 것만이 소첩의 바람이옵니다. 과인이 안다. 그대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지. 숙종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돌아서자 장희빈의 얼굴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왕후가 무너지면 그 자리는 내 것이다. 한편 인현왕후는 병이 조금 나아지자 대비전을 찾아갔습니다. 대비는 왕후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 이리도 수척해지다니. 대비마마, 소녀가 청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인현왕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녀가 궁을 떠나고자 하옵니다. 대비는 깜짝 놀라 왕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왕비인데 어찌 궁을 떠난다는 말이냐? 소녀는 이미 왕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후사도 잊지 못하고 전하의 사랑도 받지 못하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조정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옵니다. 소녀가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옵니다. 인현왕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대비는 왕후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대비마마, 괜찮사옵니다. 이것이 소녀의 운명인가 봅니다. 며칠 후 장희빈은 숙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간청하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오? 왕후마마께서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숙종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과인에게 왕후를 폐위하라는 말이냐? 조정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은 왕후마마 때문이옵니다. 왕후마마께서 후사를 잊지 못하시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옵니다. 장희빈은 교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자를 위해서라도,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숙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왕후 폐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후께서 7년이 넘도록 후사를 잊지 못하시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시어 종묘를 안정시키소서. 서인 대신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왕후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옵니다. 천민 출신 후궁을 왕비로 삼는다면 이는 망고의 치욕이옵니다. 숙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려면 왕후를 폐위해야 했습니다. 장희빈의 끊임없는 간청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무엇보다 원자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어머니를 왕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인이 결정하였노라. 왕후 민씨를 폐위한다. 정각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전하, 이는 안 될 일이옵니다. 서인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려 외쳤습니다. 전하, 제고하시옵소서. 결정은 이미 내렸노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폐위 교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년왕 후 민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서인 대신 수십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폐위 소식을 들은 2년왕 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마마, 어찌 이런 일이. 울지 마라. 이것이 내 운명이었다. 2년왕 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옷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비의 상징이었던 비녀와 장신구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궁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많은 궁녀와 나인들이 울며 전송했습니다. 마마, 꼭 다시 돌아오셔야 하옵니다. 마마. 2년왕 후는 궁궐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쓸쓸했지만 꼿꼿했습니다. 장희빈은 창문 너머로 떠나는 왕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드디어 내가 왕비가 된다. 그날 밤 궁궐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희빈이 정식으로 조선의 중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왕비 책봉을 선포하노라. 내관의 목소리가 정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희빈은 화려한 저기를 입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금빛 비녀가 햇살에 반짝였고 붉은 치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숙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처, 은혜에 감up하옵니다. 경은 이제 과인의 왕비여, 조선의 국모여. 숙종의 목소리는 의례적이었습니다. 책봉식에 참석한 대신들의 표정은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서인 대신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축하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 주제의 왕비가 되다니, 왕후 마마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다니. 궁궐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책봉식이 끝난 후 장희빈은 숙종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제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숙종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직은 이루오. 원자가 더 자라야 하오. 하오나 전하, 원자는 이미 5살이옵니다. 세자 책봉이 늦어질수록 과인이 알아서 할 일이오. 더 이상 재촉하지 마시오. 숙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희빈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한편 2년왕 후는 궁박 사저에서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전이었던 그녀는 이제 평민의 옷을 입고 좁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시녀 둘만이 그녀를 모셨습니다. 마마, 식사하시옵소서. 시녀가 소박한 밥상을 내왔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무나물이 전부였습니다. 2년왕 후는 묵묵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왕비였던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폐비된 왕후를 동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왕후마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아니신가? 천민 출신 년이 왕비가 되다니 세상 참. 아이고, 왕후마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 한양 거리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비난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그녀를 존경하지 않았고 궁녀들은 그녀를 두려워할 뿐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숙종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자주 그녀의 처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궁녀들을 가혹하게 벌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나인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무술이 하나가 물을 엎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장희빈은 경로했습니다. 감히 중전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마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술이는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50대를 쳐라. 마마 제발. 무술이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마당에서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41. 무술이의 비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0. 마지막 곤장이 떨어졌을 때 무술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었사옵니다. 무술이가 죽었사옵니다. 장희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체를 치워라. 그리고 이 일을 함부로 떠들지 마라.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장희빈의 잔혹함이 알려졌습니다. 새 왕비가 무술이를 때려 죽였다던데 그 여인은 마음씨가 독하다더니 백성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소문은 숙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경이 무술이를 때려 죽였다고? 장희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 했느냐? 그 무술이가 너무나 불경하였사옵니다. 숙종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사랑스럽게만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욕심만 가득하고 잔혹하기까지 한 여인. 이것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인가? 앞으로 조심하시오. 경이 왕비라 해도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장희빈은 그의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그날 밤 서인 대신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영의정 남구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왕후마마를 복위시켜야 하오. 하나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소? 이미 새 왕비가 책봉되었는데 전하의 마음을 돌려야 하오. 장씨의 악행을 낱낱이 고하고 왕후마마의 덕을 상기시켜야 하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리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불안정했습니다. 숙종의 사랑도 신하들의 존경도 백성들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인데. 장희빈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궁궐에 첫눈이 내리던 날 숙종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인현왕후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왕후의 목소리는 슬프고 애절했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숙종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왕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가지 마시오. 숙종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내관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물러가 있거라. 숙종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인현왕후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슬픈 얼굴로, 때로는 원망하는 눈빛으로. 숙종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숙종은 홀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눈 덮인 연못가에 서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현왕후와 함께 이곳을 걸었던 날들. 그녀는 늘 조용히 그의 옆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과인은 무엇을 한 것인가? 숙종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장희빈이 다가왔습니다. 전하, 이렇게 추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옵니까?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홀로 있고 싶소. 전하, 소첩이 따뜻한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함께 드시지요. 장희빈은 숙종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만 물러가시오. 숙종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장희빈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과인은 혼자 있고 싶다 하지 않았소? 알아듣지 못하겠소? 장희빈은 창백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숙종의 등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 며칠 후 서인 대신들이 또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송시열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소서. 왕후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옵니다. 장씨를 패하고 왕후마마를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리소서. 상소를 올린 대신 중 일부는 즉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끊을 수 없는 물결처럼. 숙종은 상소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신하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숙종은 은밀히 내관을 불렀습니다. 너 궁 밖으로 나가 패비의 처소를 살펴보고 오너라. 전하, 그것이 무슨, 묻지 말고 다녀와라. 그리고 그곳의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라. 내관은 이틀날 밤 인현왕후의 사절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촛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소박했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시녀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마마, 식사를 거르셨사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배가 고프지 않구나. 괜찮다. 인현왕후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후 그녀는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전하께서 강령하시고 왕실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왕을 위해, 자신을 쫓아낸 궁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빠짐없이. 내관은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궁으로 돌아가 숙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왕후마마께서는 매우 단정히 지내고 계시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전하와 왕실의 안녕을 비시옵니다. 단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다 하옵니다. 숙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버렸는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을 보았느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옷도 남루하시옵니다. 하오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더이다.
그날 밤 숙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현왕 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 단정한 자세, 깊은 인품. 그는 왜 그토록 귀한 사람을 버렸던 것일까? 반면 장희빈은 날로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전하,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셔야 하옵니다. 그녀는 숙종을 찾아올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하지 않았소? 언제까지 미루실 작정이시옵니까? 원자는 전하의 적자이옵니다. 장희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그런 모습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경은 왕비이요. 왕비답게 처신하시오. 소첩은 왕비로서 아들을 위해.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숙종이 소리를 지르자 장희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왕비마마를 멀리 하신다던데 혹시 왕후마마를 그리워하시는 것 아니겠어? 쉿! 들키면 큰일 나. 장희빈은 이 소문을 듣고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원자를 데려와 안았습니다. 내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엄마가 안전하단다. 원자는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다 지켜줄 테니. 하지만 장희빈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그녀가 왕비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은 모래성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숙종 20년 봄, 대전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숙종이 어좌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결정을 내렸노라.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왕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겠노라. 순간 정각이 술렁였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성군이시옵니다. 반면 남인 대신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소식은 즉시 장희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전하. 그녀는 대전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관들이 막아섰습니다. 마마, 들어가실 수 없사옵니다. 비켜라. 내가 왕비다. 비키라 하였다. 장희빈은 내관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장희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이들은 그대로요. 과인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것이요. 전하, 소첩은 전하의 왕비이옵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장희빈은 숙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소첩은 전하를 위해, 원자를 위해, 경은 과인을 속였소. 인현왕후를 저주했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소. 숙종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첩은 살아남기 위해. 변명은 그만하시오. 과인의 결정은 변하지 않소. 숙종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장희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전하. 하지만 숙종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인현왕후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녀들과 나인들이 줄지어 서서 왕후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돌아오셨사옵니다. 마마. 인현왕후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숙종은 직접 중궁전 앞까지 나와 왕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없이 섰습니다. 숙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전하, 용서하시오. 과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전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런 그녀가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비의 칭호는 박탈되고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문 밖에는 내관들이 지키고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마마마, 원자가 울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자, 내 아들. 장희빈은 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마마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관들은 원자를 끌어냈습니다. 마마 안 되옵니다. 왕명이시옵니다. 어마마마. 원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희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며칠 후 서인 대신들이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유배 갔던 대신들도 돌아왔습니다. 반면 남인 대신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장 씨의 죄를 밝혀야 하옵니다. 무당 김계시를 잡아들이소서. 대신들의 목소리가 정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무당 김계시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의금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희빈 장씨와 짜고 왕후를 저주했느냐? 아니옵니다. 형리가 곤장을 들었습니다. 탁! 으악! 김계시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지 않겠느냐? 제발, 제발. 고문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김계시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희빈마마께서 소녀에게 시키셨사옵니다. 무엇을 시켰느냐? 왕후마마를 저주하라 하셨사옵니다. 허수아비의 바늘을 꽂고 구슬하라 하셨사옵니다. 신문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숙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숙종은 문서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장 씨를 사형에 처하소서. 왕후를 저주한 죄 용납할 수 없사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소서. 100통이 넘는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장희빈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숙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장희빈을 죽이면 원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린 아들에게 역적의 어미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닌가? 과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숙종은 홀로 고민했습니다. 원자는 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겨우 7살의 어린 세자였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를 살려주소서. 어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자, 소자가 잘못했사옵니다. 어마마마 대신 소자를 벌하소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어마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은 과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숙종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들을 달래 보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현왕후는 중궁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복수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왕후로서의 본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주의 영향인지 아니면 오랜 고생 때문인지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마마, 약을 드시옵소서. 괜찮다. 조금 쉬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왕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자 장희빈의 처소에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위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궁전에서 왕후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왕후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핏방울이 묻어났습니다. 마마, 피를 토하셨사옵니다. 상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왕후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본 어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마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시옵니다.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겠느냐? 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소신도 알 수 없사옵니다. 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숙종은 즉시 중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왕후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후, 과인이 왔소. 인현왕후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쇠약해지셨소? 과인이 늦게 온 것이오.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이 소녀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니오. 과인이 경을 지켜주지 못했소. 과인 때문에 경이 고생을 했소. 숙종은 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숙종은 왕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침상 옆을 지켰습니다.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하,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하옵니다. 과인은 괜찮소. 왕후 곁에 있어야 하오. 인현왕후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며칠 후 왕후는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원자를 미워하지 마소서. 숙종은 놀랐습니다. 왕후,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다만 잘못된 어미를 만났을 뿐이옵니다. 인현왕후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알겠소. 과인이 그리하겠소. 숙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남을 걱정하는 왕후. 어찌 이런 사람을 버렸단 말인가. 전하, 용서하시옵소서. 소녀가 전하께 아들 하나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니오. 그런 말씀 마시오. 소녀는 행복했사옵니다. 다시 전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전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인현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후, 제발 가지 마시오. 저승에서도 전하를 위해 기도하겠사옵니다. 그것이 인현왕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왕후, 왕후. 숙종은 왕후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돌아오시오. 제발 돌아오시오. 하지만 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비탄에 잠겼습니다. 대비는 기절했고 궁녀들은 통곡했습니다. 상궁들은 왕후의 시신을 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왕후의 부고가 전해지자 한양거리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왕후마마, 그토록 어진 분이 가시다니 저 못된 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겠소?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숙종은 상복을 입고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과인이 죽였소. 과인이 경을 죽였소. 대신들이 숙종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왕후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적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씨를 죽이소서. 왕후마마를 죽인 원수를 갚아야 하옵니다. 사약을 내리소서. 상소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인 대신들조차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장희빈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상소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왕후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원자를 미워하지 마소서. 하지만 대신들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원자는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세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자가 잘못했사옵니다. 소자를 대신 죽이소서. 그만하거라. 숙종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내 어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아바마마.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과인의 아들이다. 잊지 마라.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래가 얼마나 험난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취선당의 사약을 전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관들이 흰 사발에 독약을 담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약이 내려질 것입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마마. 나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이 내 운명이었다. 장희빈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원작께 전해라. 어미가 미안하다고.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마마. 그리고 어미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라고. 전해라. 장희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약을 든 내관들이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취선당 앞에 내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촛불을 든 나인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흔들렸습니다. 희빈마마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내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희빈은 마루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머리에는 금빛 비녀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연지를 발랐습니다. 마치 궁궐 연회에 나가는 것처럼. 내관이 앞으로 나와 왕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희빈 장씨는 왕후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궁중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며 무고한 백성을 해쳤으니 왕명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장희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에 사약을 내리노라. 흰 사발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독약에 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희빈은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녀로 처음 궁에 들어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15살의 어린 소녀, 천민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들어온 그날, 다른 궁녀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와 멸시,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숙종과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후원의 연못가, 그를 처음 본 순간의 떨림,
왕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후궁이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짜 사랑인 줄 알았다. 원자를 낳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했던 그날. 아들을 안았을 때의 벅찬 기쁨. 전하, 소녀가 전하께 아들을 드렸사옵니다. 왕비가 되던 날의 환희도 스쳐갔습니다. 화려한 저기를 입고 책봉식에 섰던 그날. 드디어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 2년왕 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온화하게 미소 짓던 그 여인. 자신이 저주했던 여인. 자신 때문에 죽은 여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숙종이 등을 돌리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그 순간.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경은 과인을 속였소. 그리고 아들. 어린 원자. 자신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아이. 미안하다, 내 아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장희빈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녀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옵니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관들과 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발이 그녀의 손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독약이 찰랑거렸습니다. 소녀는 왕비였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녀는 조선의 왕비였사옵니다. 그녀는 사발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쓴 냄새가 더욱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숙종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전하, 소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사랑했사옵니다. 그녀는 한 모금의 독약을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독의 열기. 장희빈은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흰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와르르. 독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장희빈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 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희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어지럽게 펼쳐졌습니다. 금빛 비녀가 바닥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팔다리가 마구 떨렸습니다. 입에서 흰 거품이 나왔습니다. 마마. 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어른거렸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 이제 독약에 죽어가는 죄인, 원자.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경련이 멈췄습니다. 떨림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마마. 나인들이 흐느꼈습니다. 돌아가셨사옵니다. 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취선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며 그녀의 주검을 비췄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원혼이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대전에서 숙종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희빈이 사약을 받는 시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죽었느냐? 내관의 보고를 들은 숙종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는 자신의 처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비극이 가득했습니다. 장희빈의 시신은 초라하게 염해졌습니다. 왕비의 예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취선당은 폐쇄되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밤만 되면 그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독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정사를 보면서도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들이 아뢰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하, 이 상소를 어찌 처리하시겠사옵니까? 전하? 아, 그러하다. 알아서 처리하라. 숙종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 모두 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어찌 소녀를 버리셨나이까? 인현왕후의 슬픈 목소리. 전하, 소녀는 전하를 사랑했을 뿐이옵니다. 장희빈의 애절한 목소리. 과인이 잘못했소. 용서하시오. 숙종은 잠에서 깨어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관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물을 가져오너라. 숙종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 후회와 죄책감. 낮에는 정사를 보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열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몸을 추스르셔야 하옵니다. 대비마마, 과인은 두 사람을 모두 죽였사옵니다. 그것은 과인의 욕심 때문에, 과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자 원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우 7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사약을 받아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상궁들이 달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자마마 괜찮으시옵니다. 꿈이옵니다. 어마마마가 피를 토하고 쉿, 이제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이가 진찰을 했습니다. 세자마마의 심기가 매우 불안정하시옵니다. 이러시다가는 어찌해야 하겠느냐?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시겠지요. 세자는 아버지 숙종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어린 세자를 괴롭혔습니다. 숙종이 세자를 불렀습니다. 원자야, 이리 오너라. 세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바마마, 내 어미가 돌아가셨구나.
세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도 괴롭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바마마께서 어마마마를 죽이셨사옵니다. 세자의 말에 숙종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 아들의 원망. 그것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원자야. 소자는 아바마마가 미우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옵니다. 이것이 너무 괴롭사옵니다. 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과인이 미안하다. 부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세자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마마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시옵니까? 과연 세자마마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옳겠사옵니까? 대신들은 은밀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숙종의 다른 아들,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을 주목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총명하고 건강했습니다. 연인군을 세자로 책봉하심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숙종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원자는 과인의 적자요. 적통이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소. 하오나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숙종은 2년왕 후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를 미워하지 마소서. 그는 세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이 겪을 고난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세자는 늘 감시받았고 모든 행동이 비판받았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세자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숙종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과인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한편 궁녀들 사이에서는 괴담이 퍼졌습니다. 밤마다 취선당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던데 장희빈의 원혼이 떠도는 게 아니겠어? 무서워. 그 근처는 가지도 말자. 취선당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금줄이 쳐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궁녀 하나가 실수로 취선당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마마께서 창문에 서 계셨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흰 옷을 입으신 마마께서 소녀를 바라보고 계셨사옵니다. 궁녀는 기절했고 그 후 며칠간 알아누웠습니다.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무당이 불려와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괴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2년 후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인원왕 후 김씨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 왕비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2년왕 후의 온화한 미소, 장희빈의 열정적인 사랑, 과인은 그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가 보오. 숙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원왕 후는 숙종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지만 숙종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1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병약했고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대신들의 견제는 계속되었고 연인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두 여인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은 혼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년왕 후와 처음 장희빈을 만났던 곳.
과인이 잘못했소.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달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기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늙은 왕의 눈물, 후회의 눈물.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권력과 욕망, 그리고 끝없는 후회. 숙종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세자 원자는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 그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 날 경종은 어좌에 앉아 신하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대신들의 외침이 정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어두운 표정뿐이었습니다. 과인은 왕이 되었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자리.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경종은 즉위 후 첫 번째로 취선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그곳.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왔사옵니다. 경종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바라시던 대로 소자가 왕이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어마마마는 이 자리를 보지 못하시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자는 행복하지 않사옵니다. 이 자리가 무겁사옵니다. 어마마마. 경종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서인 대신들, 이제는 노론이라 불리는 그들은 경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견제했습니다. 전하,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심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즉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경종은 상소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과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과인은 여전히 역적의 아들일 뿐이구나. 경종은 병약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을 망쳤습니다. 자주 병을 앓았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빌미로 더욱 연인군을 추대했습니다. 전하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왕세제를 정하셔야 하옵니다. 연인군은 총명하고 건강하시옵니다. 경종은 어쩔 수 없이 이복 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과인은 왕이 된 것이냐, 허수아비가 된 것이냐.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경종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자신을 폐위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연인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나타나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어마마마, 소자는 너무 괴롭사옵니다. 경종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게장을 먹고 체한 후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하지만 경종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의 어머니, 왕비의 옷을 입고 미소 짓는 어머니. 어마마마, 내 아들, 이제 편히 쉬거라.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경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7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 그는 경종과는 달리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 씨도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천민은 아니었지만 왕비는 아니었습니다. 과인의 어미도 장희빈처럼 후궁이었도다. 영조는 자주 이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형 경종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나은 왕이라는 자부심. 영조는 어머니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숙빈 최 씨를 숙빈에서 더 높은 지위로 추승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에 대해서는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취선당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장씨는 역적이요. 역사에서 지워야 하오.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민간에서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한양의 기방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장희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말이야. 천민 출신인데 왕비까지 되었다지. 하지만 결국 사약을 받아 죽었다더군. 이야기는 점점 각색되고 과장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장희빈을 악녀로 묘사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녀였다네. 저주로 왕후를 죽였다지. 욕심이 끝이 없어서 결국 제 무덤을 판 거야. 하지만 어떤 이는 그녀를 시대의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가엾은 여인이었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인데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죄가 되었구나. 인현왕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정적이었습니다. 선한 왕후셨다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그 온화한 성품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셨어. 시인들이 이 이야기를 시로 옮겼습니다. 악사들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궁중나인 출신의 한 여인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장희빈전, 인현왕후전, 한중로. 이야기는 책으로 남았고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2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옛 건물들을 구경했습니다. 중궁전을 보며 인현왕후를 떠올렸습니다. 취선당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취선당이 있었음.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은 곳.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장희빈이 죽은 곳이래. 정말 무섭다. 어떤 이는 그녀를 악녀로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야심찬 여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불쌍한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평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잊히지 않았다는 것. 현대의 어느 날 밤, 궁궐 담장 근처를 지나던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옛날에 취선당이 있었지. 옆에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취선당이 뭐예요? 장희빈이라는 여인이 살던 곳이란다. 장희빈이 누구예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지. 하지만 사약을 받아 죽었단다. 왜요? 그건 말하자면 길구나. 사랑과 권력, 질투와 복수.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나쁜 여자라고 하고 어떤 이는 불쌍한 여자라고 한단다.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구나. 다만 그녀도 한 인간이었을 것이다.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살아남고 싶어 했던.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서 천천히 들려주마. 두 사람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달빛이 궁궐을 비췄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취선당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어쩌면 그것은 원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독이 됩니다. 권력은 때로 파멸을 부릅니다. 욕망은 때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건강이었습니다. 숙종은 두 여인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여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비극의 삼각관계. 그것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책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 20년, 인현왕후 포기, 희빈 장씨 사사. 단 몇 줄의 기록.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증오, 질투, 후회, 슬픔, 분노.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독배는 사라졌습니다. 그 흰 사발은 깨져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남았습니다. 선택의 대가, 욕망의 끝, 권력의 무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궁궐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잠들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책으로, 노래로, 영화로, 드라마로. 형태는 바뀌어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욕망, 권력과 파멸에 대한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장희빈은 죽었습니다. 인현왕후도 죽었습니다. 숙종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독배가 남긴 것,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 자체입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야기.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그날 밤처럼, 장희빈이 독배를 마시던 그날 밤처럼, 그리고 달빛 아래 궁궐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품은 채, 미래에 전할 이야기를 간직한 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